고양시청 신청사 건립단장 양현종입니다. 본 포럼 개최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8년 4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요역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7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방안 찾기 위한 검토 없이 신청사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면 시민들을 위한 신청사가 도리어 시민들께 짐이 될 수 있어 그동안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하여 신청사 추진 TF를 구성 5번의 회의를 통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공개적인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 간 토론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1983년 우리 고양시청 현재의 이 건물들이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1983년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군 시절부터 이제 이용하고 있었고, 물론 준비된 예산은 2,950억 계획으로 한 1,700억 정도는 우리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걸 감안하면 아마 그 비용의 최소 30% 정도는 더 늘어나리라, 최소 20%, 30%까지도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대계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30년, 50년을 내다봐야 되고 더 멀리는 100년까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도출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고양시 시민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개인이 아니라 고양시 시민을 전체를 미래도시로 만들어 보아야겠습니다. 이게 행정타운의 고양시청사입니다. 같이 노력하면서 고양시 의원들 모두가 고양시 시장님과 같이 협치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시민단체와 같이 힘을 모아보고 전문가 그룹과 같이 만나서 새로운 모색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동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고양시청사는 1983년도에 당시에 고양군청사로 이게가 건립된 이후에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인구가 3배 이상 훨씬 성장한 그런 고양 특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40년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에 현재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이제 청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까 주변에 우리 본관 또 신관 주변에 임대 건물이 저렇게 많은 건물들이 청사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사실 시민들은 무척 불편하죠.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시를 방문하면 2-3개의 건물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하시는 대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본관, 신관, 별관에 한 22,000스퀘어미터가 있고 임차하는 건물이 전체적으로 한 2,600평 정도를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신청사 건립이 쭉 고려를 돼 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고양시에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100% 시 재정으로 지금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매년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시 건립 자금으로 지금 모아서 건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현재 3,000억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상승 물가까지 하면 뭐 3,500억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무리한 청사 건립이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시민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새로 이동환 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도 현재 신청사 건립을 일시 중지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하게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 동향을 보시면 2021년에
국제연상설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를 이제 국제연상설계를 통해서 현재 당선안을 가지고 있는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스톱을 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과도한 건물을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재검토를.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전체 면적은 한 22,00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이 한 9,000평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외 기타 시설로는 한 13,0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공모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재검토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고 대규모 신청사 건립을 일시에 추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청사를 건립해가는 전략적 시점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우선 대전제로 고려를 하면서 저희들 주요 논의사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양시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 자립도가 35%가 안 됩니다. 한 32%에서 3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참고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65%가 넘죠. 그래도 그 말은 재정시의 재정 자립도가 무척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데 이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시가 가지는 순수한 시 재원으로 3,5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아까 보셨던 이런 대규모 청사를 짓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맞는가라고 하는 이제 좀 근본적인 이제 시점에서 저희들이 재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양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적화된 청사 건립이라는 시점에서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그 무리하게 일시에 청사를 추진하기보다는 단계적, 중기적, 중장기적 시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전략적인 건립 시점을 좀 가져보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청사 건립이 100% 시 예산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예를 들면 현 시청 부지를 매각해서 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 외 다양한 재원 마련 대안 검토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급적 부담을 가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통한 신청사를 건립하고 중기적으로 본청사의 이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신청사 부지는 여기가 원래 이제 여기 주변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그 인근에 지금 이전 부지로 잡혀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가 한 22,0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다는 전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제가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아까 서초구의 사례도 보셨겠지만 서초구 같이 여기를 복합 개발을 해서 청사를 짓는 방안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현재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청사 이외에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뭐 굳이 안 될 건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청사를 짓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거기를 복합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 하는 부분은 이제 현재의 청사 부지에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으로 청사를 건립을 하고, 본청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본청사 매각 등을 포함해서 본청사 이전을 할 때 중기적으로 아울러서 이전 방향에 대한 것도 해서 그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이제 그때 되면 재원도 여유가 생기면 그 재원에 따른 정축을 고려한다든지 또 제3의 지역에 청사를 이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다양한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전 부지는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일단 시에서 이걸 다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 500억 정도 되는 이 토지 수용을 해서 우선은 요 부지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청사를 우선적으로는 짓는 것을 저희들이 단기적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추진할 때 얼마만큼 어떤 청사로 최소한의 청사를 건립할 건가라는 부분에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사 빼고 외부 청사가 한 2,200평쯤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 사무실로 빌려서 1년에 한 8억 정도 되는 임대료를 물고 쓰고 있는 청사가 한 2,600평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전 예상되고 있는 부지에 5,000평 규모의 신청사 정도 요 나와 있는 외부 청사와 임대 청사를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본 청사를 제외한 부분을 우선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립을 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걸 건립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000평 규모의 1차 이 청사에 대한 거를 평당 800만 원으로 공사비로 봤을 때는 한 4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하면 기타 비용 그게 한 100억 원 정도를 포함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부지에 고양시의 청사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 주교동 부지에 대한 선정 문제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그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정 과정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논의 과정에 최적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모색하는 게 더 발전적으로 이 청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당장 급한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 또 시민을 위한 그 청사의 주민이랑 충분히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요 본 청사가 움직임과 동시에 같이 다음 단계의 청사를 해서 우리 지금 이동환 시장님 말씀하셨던 그 20년, 50년 앞을 볼 수 있는 그를 큰 그림을 그리되 실행은 전략적으로 또 고양시의 재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청사를 건립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겠다라고 이제 저희들 TF에서는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시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맞춰서 저희들이 TF팀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선안이 사실은 그때 이제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작은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분산형이어서 그걸 그냥 순서대로 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때 일반 부동산 업자들이 개발업자들이 할 때와는 다르게 공공이 전체 시의 어떤 혹은 시민의 그 교류와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원칙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1년 예산이 한 3억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청사 건축비가 지금 1,700억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먼저 이거 전 계획에는 연 500억씩 이렇게 비축을 해가지고 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시 예산에 이 500억이라는 돈이 과연 그렇게 큰 부담이 가는 돈이냐? 제가 보는 그렇지도 않은 거 같거든요. 한 2%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단계적으로 청사를 건립해 가신다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안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다가, 요번 달에 짓고 다음 달에 또 단계적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공될 때까지 4, 5년이 걸린다고 본단 말이죠. 4, 5년에 건축비 올라가면 인건별로 그 돈이 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의 예산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막연하게 다양한 재원 마련 대안 검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제 방안이 없으신지 다양한 예산을 대안 검토해서 마련하시겠다 했는데
TF팀에서 이걸 어떻게 할 때는 구상이 없으셨던 건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이전 계획이 지금 1,000억에는 안 들어있고 일부 청사나 임대 건물에 대한 것만 지금 5천평 지신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된 거는 본관이란 말이죠. 본관이 위험하다고 D급을 받은 지가 2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밀어놓고 일부에 나가 있는 임대 건물 한 8억 5천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가 있는데요. 그걸 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조용하시고 본관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왜 명확히 그러면은 1,000억짜리는 뭐 내년부터 한다, 후년부터 한다. 그럼 본청은 언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걸 해놓으시고 포럼을 하셔가지고 우리 저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학술적인 걸로 이건 뭐 검토다. 에? 단계적이고 저 시기적인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둘 것인가? 지금 발제자의 얘기로 들어서도 그리고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도 여기서 그만둘 사안은 아니고 신청사 건립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시장님뿐만 아니라 108만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사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청사를 예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는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약 22,000평 규모의 2,950억 원의 예산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행안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입니다. 3조 5천억 규모의 고양시 예산 규모라면 앞으로 약 300억에서 400억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700억 신청사 건립 기금이 이미 모여 있고 앞으로 3년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신청사 건립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봤을 때 고양시의 예산 규모로는 한 해에 300억에서 400억 혹은 400억에서 450억 정도의 예산 규모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근거는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500억에서 300억, 400억씩 1,700억을 적립을 했고 그 과정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현안을 놓치지 않고 매해 약 400억가량을 적립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한 3, 4년의 기간 동안 매년 400억 정도의 예산은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다. 고양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의 랜드마크이자 고양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역사성과 특수성과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행정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클 텐데 행정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관성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된 앞선 행정을 부정하고 이것을 다시 논의하려고 하면 그 기간과 그 시간에 드는 기회비용과 예산은 오롯이 다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주요한 현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아래 재정 형편에 맞게 점진적으로 지어 나가자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고요. 그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전 예정 부지가 원래 개발 제한 지역에서 개발이 풀리다 보니까 바로는 지금 현재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ETF에서 제안하는 대로 좀 단계를 밟아서 좀 더 시간적인 이 단계를 시간 두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다른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복합화하는 계획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 점도 좀 고려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대부분 역세권에 역세권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시공을 가만히 이 사람들이 고양시청 그 부지가 제일 낫다 해서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없는 TF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막말과 비난을
다 줘야 됩니까? 고양시를 좀 잘 모르시는 상황이 아닌가. 아까 발제자분께서 아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정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지금 35%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기존의 전 시장님께서 지금 1,700억을 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혜련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정영 교수님께서 아까 서초구청하고 고양시청을 지금 비교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자문하신 건 좋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에는 복합센터를 지으면 유동인구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좀 죄송스럽지만 고양시청 주교동에 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선자한테 가는데요. 계약 금액의 50억 이상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 그 50억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대해서 제가 84년부터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원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어울림누리라는 아주 문화공간이 좋은 컨텐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 선정된 데다가 지금 신청사를 짓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그 신청사 부지 뒤에 보면 대장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대장천길로 따라가면 대구까지 한 3km, 4km를 가면 대곡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블루오션 자리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간과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 효율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거의 신청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지금 공간 건물이 2003년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최근 3년 동안 9억씩 27억을 집행했다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 뜻은 신청사를 짓는 이유는 공간이 납부되었으니 하나로 가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발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을 들여서 일단 지으면 그 후에 공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사항을 매년 400억에서 500억 한 3, 4년만 더 모으면 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거를 자꾸 이걸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84년부터 산 사람으로서 원당의 활성화를 해야 되니 어울림누리, 고양시청, 그리고 대장천으로 연결되는 대구까지 이렇게 큰 마스터 플랜을 하면 아주 멋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행정적으로는 저는 이제 한 80% 끝났다. 8분음선 넘었다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 본교의 상임위에 거의 99시간에 우리 공무원께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돌리기가 힘들다고 99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행정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한 걸 처음부터 다시 하고 하면 마치 행정이 매부식처럼 돌아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게 법과 제도와 원칙에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고양시가 요청했던 금액은 3,300억이었습니다. 건설비. 근데 거기에 부지가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고양시에 있는 모든 부지가 그동안 나왔던 부지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저기에 우리 부서에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도 다 요청하면 나오는 자료니까. 보면 그 부지가 어디가 검토됐고 금액이 얼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50억 금액이 확정이 됐고 행안부에서 고양시의 재정 형편과 상황을 봐서는 2,950억에 청사를 지으시오. 행안부에서 검토한 용역 결과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용역 결과를 안 듣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 결과가 왜 나왔겠습니까? 2008년도에 용인시 신청사 허가청사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용인시 청사가 그때 용인시 예산이 2조 원이었어요. 인구 94만. 그때 그 용인시 청사가 3,220억인가 그래요. 지었던 금액이. 고양시 예산이 지금 3조 5천억이에요. 상기 신도시에 지금 우리가 출자금을 내고 있어요. 그 출자금이 1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108만 도시의 이 고양시 이 메모도 도시를 가지고 무슨 예산 이야기 하시고 그거 가지고 청사 1년에 300억씩 지금 못 내가지고 청사 못 짓는다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가 이야기 하시는데 물가 오르면 청사를 더 빨리 지어서 그 국민의 세금을 빨리 이 시민들에게 배분을 하는 게 관공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관공서가 돈을 꽉 쥐고 안 풀고 있으면 국민이 더 어려워져요. 그게 우리 공공의 역할입니다. 공공의 역할은 비용을 아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곳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고, 그것에 의해서 관공서의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35% 이야기하시는데 왜 35%인지 아세요? 이 고양시 우리 충북 대한민국의 불행이기도 한데 그 지역에서 나는 세수는 그 지역에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징수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는 걸 교부금이라고 해요. 교부금 교부단체가 있고 불교부단체가 있어요. 고양시는 교부금 교부단체, 중앙정부 돈을 내려줍니다.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내려주니까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남시나 다른 화성시나 여기처럼 돈을 그동안 기업이 안 못하고 있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게 고양시 공무원 한경호 우리 존경하는 한경호 사장님 계시지만 고양시의 제약 여건상 공장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원래 공장 물량이 없었습니다. 왜? 농촌에서 군사도시 바로 신도시가 됐기 때문에 공장 물량,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을 못 지었던 겁니다. 다 여기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양시 상황을 가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우리가 도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겁니다. 고양시 보고 돈 없다 소리. 현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6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또 다시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뭐 부지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다시 다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하지만 변경을 해서 축소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 예산이 뭐 다 없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현 재정 여건상 전액 고양시의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한쪽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큰 청사진 없이 무조건 단기적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지원 100% 시민의 세금으로 된 지원을 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마련책과 또 부가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오늘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고 이 신청사 위치에 대한 것은 결국은 현재 원당리 지역에 있는 신청사를 그대로, 왜냐하면 예산의 수준이 500억을 매입을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사 위치에 대한 것은 기존의 조례상에 되어 있는 대로 존중하는 의견으로 결국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TF에서 뭐 청사 위치를 방문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닌 거고, 아마 오늘 주 관심사는 결국 이 지원을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다양화할 것이냐, 전액 시에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로 결국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을 다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의 개선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